네, 8명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의 보일 마지막 승부수 기대해 주시고요.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누적 수익률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전문가 이름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25%대 수익률 내고 계신 장대진 부지점장 1위 자리 굳게 지키고 있고요. 정재용 차장은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대표께서는 19%대 수익 기록하면서 2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유석 대표의 안철수 연구소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1위로 뛰어 올랐고요. 장대진 부지점장의 종목 OCI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3위 자리는 허준 대표의 한국항공우주가 새롭게 진입을 했네요. 정재용 차장께서는 총 2종목을 순위권에 올려놓았는데요. 하이닉스와 두산중공업 각각 4위, 5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의 변동사항인데요. 삼성 SDI 목표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희 소장의 대림산업 매도 가격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9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네요. 네, 이번에는 김용준 전문가의 변동사항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오늘장에서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의 LS산전 역시 오늘 매수가 됐고요. 30% 비중으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타이거 황유석 대표의 종목 안철수 연구소 비중에 있어서 좀 정정사항이 있네요. 포트 규정상 최대 50%까지만 인정이 됐고요.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슈프리마 경우에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14.04% 수익 확정지었고요. 네,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LT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초가 매수에 매수 비중은 20%로 예상하셨습니다. 네, 타이거 황석 대표의 신규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 또는 종가 매수 고려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부지점장님, 누적 수익률 지금 1위시고요. 종목 수익률에서는 OCI가 2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네.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 OCI 사실 공매도에 좀 문매를 맞았던 종목인데 네. 수익률이 거의 이제 10%에 육박한 상황이네요. 네. 네, 이 종목 확인해 봐야죠. 네, 뭐 과거에 이제 제가 뭐 하이닉스로 상당히 좀 수익을 네, 많이 냈었죠. 맞아요. 그 당시하고도 상당히 또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D램 가격의 인하로 해가지고 수익성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지금 OCI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종목으로 좀 주목을 했었던 거고요. 뭐 시간만 흘러가 준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하더라도 뭐 올해의 그 뭐 실적과 대비해가지고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유럽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OCI가 추가적으로 좀 내렸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유럽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OCI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지수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장 자체가 이제 폴리크 시리콘 가격이 지금 뭐 25달러 정도의 지금 그 생산 원가가 되는데 3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OCI도 뭐 그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됐는데 다른 2, 3위 업체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죠. 그 업체들이 망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OCI한테는 더 큰 시장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뭐 보유를 하겠는데요. 여전히 목표가 27만 원 정도 제시를 그대로 해가지고 유지를 좀 하겠고요. 손절가도 뭐 그대로 19만 원, 그리고 비중도 50% 그대로 좀 유지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만 지나면은 좀 가격이 좀 회복할 수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 또 기관들이 좀 다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갖다가 하면서 대형주를 하면서 제가 한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시청자들도 좀 이제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전에도 한번 드렸었고요. 제가 보통 하는 종목들이 지수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지수보다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데 이번에 터닝이 좀 됐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위쪽에 이제 지금 종합주가 지수고요. 위쪽에 이제 그 개별주가 OCI 주가입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지수가 이제 저번에 제가 1800을 갖다 갱신했을 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지수가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OCI 주가는 어땠나 보시죠. OCI 주가가 보시면은 저점 갱신 안 하고 견디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세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선순환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보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짚었던 저점이 1776인데요. 1776을 갖다가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OCI가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보유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이제 개별 종목, 여러분들이 그 거래하는 종목들, 특히 뭐 대형주들이 적용이 많이 되는데 중소형주들은 안 되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주가를 보시면은 종목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만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좀 이제 편입할 예정인 종목이죠. 그렇죠. 네. 50% 편입하고 50%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호석유를 갖다가 좀 가져왔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죠. 네. 주가가 내리다가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눌렸던 원인을 찾아야겠죠. 사실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내려갔느냐. 그걸 갖다 상당히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뉴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대주주의 어떤, 블록딜,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거 갖다가 많이 강조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주주의 어떤 블록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주주의 블록딜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해소됐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한꺼번에 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은 뭐 합성고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성고무 사업에서 원료가 되는 부타티엔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그리고 제품 가격을 갖다가 투입되는 시기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 사가지고 오늘 어제 사가지고 내일 투입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그걸 갖다가 그 원료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면은 또 그게 투입되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 때가 이제 12월 달부터입니다. 12월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단가가 높은 원료가 좀 투입됐지만은 12월 달부터는 이제 단가가 낮은 원재료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답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오늘 그런 해소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좀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어떤 흐름상을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리고 며칠 동안이 아니죠. 보시면은 이제 언제입니까? 여기 11월 10일인데요. 요동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부진한 모습을 갖다 한 번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 밑에 산 사람들은 이제 단가가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악성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위에 산 사람들이 좀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어떤 부분은 수급 공백, 그러니까 매도의 공백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호재도 겹쳤지만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주가 자체는 좀 상승 방향을 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이제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으면 사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가 보면 또 수익을 해야겠지만요. 17만 3천 원 정도의 21선이죠. 21선이 있는 17만 3천 원 정도에 해가지고 제가 매수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요. 편입 비중은 50%입니다. 저는 항상 두 종목, 핵심이 되는 두 종목만 좀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따라하기 쉽게, 여러분 따라하기 쉽게 두 종목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로 하시니까요. 17만 3천 원 정도에 50%로 갖다가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유전 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사 선물이 높아가지고 매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더 내일 보고 또 정리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 고점이었던 10월의 고점이었던 21만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로는 당연하게
손절선을 잡는다면 16만 6천 원이겠죠. 오늘의 시가가 이제 붕괴된다고 하면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것 같다가 희석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6천 원, 16만 6천 원이 붕괴된다고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21만 원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CI 기존에 50%로 보유 중이셨는데 나머지 50%를 금호석유로 채우실 예정입니다. 두 종목 다 이제 화학 업종이 되겠네요.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타이거 황석 대표도 내일 포트에 편입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재훈 차장의 또 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두 분 좀 친하시니까 장대진 부지점장께서 지금 어쨌든 종목 수익률 1위를 하고 계세요. OCI를 보유 중이시면서 금호석유를 내일 포트에 넣으실 예정인데 포트를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네, 먼저 이제 1위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OCI 이제 한 종목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OCI도 주가가 지금 20만 원권은 좀 제가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악재들을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OCI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장기 투자가들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대진 전문가가 편입해서 수익을 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지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가 시장의 매수 타이밍이 될 만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지난주까지 해서 지수가 1700대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심해지다가 월요일 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현금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혹시 이제 좀 1위를 굳히기 위한 굳히기 전략인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왜 현금을 가지고 계셨는가? 네. 살만한 시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왜 그러셨나요?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거죠. 정재진 전문가 늦게 출발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수익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기다려준다라는 의미가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그 1800이 좀 붕괴가 되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그 1800 다시 이제 회복을 했었는데 하루 더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많이 올라버렸죠. 화요일날도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늦추고 있다가 오늘 이제 종목이 좀 보여가지고 오늘 이제 종목을 가져온 거고 사실 빨리 편입을 했으면 저도 도사같이 저희가 원래 포트를 갖다가 월요일에 편입하려면은 일요일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요일까지는 이제 1800에 붕괴를 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그게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본인이 아니게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저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1960부터 해서 1650 사이 박스권, 그리고 중간선 1800 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8월달부터 출연해가지고 또 이야기 드린 겁니다. 박스권으로 시장이 갈 것이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시장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울 거다. 그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좀 하루 좀 놓친 게 좀 아쉽네요. 욕심이 많으세요. 네. 지금도 1위 하시고 계신데 더 지금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 보여서 금호석유 내일 편입할 예정이시고요. 이제 정재훈 차장의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의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두 종목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 두 종목 모두 종목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4위,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또 질문을 드렸나 봤더니 주식 비중이 100%시네요. 네. 네. 제가 이제 한 3주 됐습니다. 이제 대받고 싶은 늦게 합류해서. 네.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죠. 공격적으로 투탑으로 하겠다고. 네. 네. 그 전략을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 3주 전에 제가 첫 번째 편입을 해서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고, 성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종목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이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이유 자체는, 지금의 IT 쪽도 좋지만은 건설 기계 쪽에 3, 4분기 수주 모멘텀이 상당하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는 2조 1000억 정도의 수주를 보였지만 3분기, 4분기에는 8조 이상의 수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간 목표액에 연간 목표 10조 5천억을 달성할 수주를 달성하는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그런 이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전 부분이죠.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도 뭐 이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지금 터키라든지 뭐 또 동남아라든지 혹은 뭐 중동에서 수주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만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는 실적과 뭐 그리고 수주 그리고 모멘텀까지 있다 보면은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향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가를 저희 6만 그때 이제 7,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6만 9,0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9,000원까지 상향을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도 6만 2,0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6만 2,000원 가격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최근의 가격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6만 2,000원이 종가상으로 항상 지켜지는 1,800 아래에서도 지켜지는 모양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6만 2,000원을 종가로 이탈한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 흐름이 깨지는 이런 흐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손절가는 6만 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만 9,000원을 조절로 하겠고요. 비중은 뭐 그대로 50%로 유지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네, 하이닉스죠. 네,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IT 쪽에 IT주들이 주도주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도주가 된다고 하면 시장이 지금 박스권 지금 상승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내년도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2천을 회복하고 상승 흐름으로 나아갈 때에는 더욱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큰 조정이 나왔을 때요.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고 산업 전망이 지금은 안 좋은데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자동차 업종이 그랬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주가가 뭐 2009년부터 11년까지 저점 대비 5배가 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번에는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7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수는 회복 안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10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과거로 지수로 이제 단순 비교하면은 뭐 2200 정도 수준까지 온 건데요. 그만큼 이 IT가 강하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역시 올해는 반도체 가격이 뭐 최저치로 떨어지고 어렵지만은 반도체 가격의 하이닉스 주가의 바닥은 항상 반도체 가격이 최저점일 때 바닥이 나오고 매수 신호는 경쟁업체 특히 LP다 대만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을 때가 하이닉스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사이클을 보고 지금 매수할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SK가 이제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1월 중에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본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SK 같은 경우는 뭐 현금 창출력도 워낙 뛰어난 회사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 매년 3, 4조의 그 추가 투자 비용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 있는 SK가 인수를 했다. SK텔레콤 인수를 했다. 이러면은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또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호재다. 장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이닉스 역시 목표가는 24,500원 단기적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24,500원이냐 목표가가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겠지만은 하이닉스 그 SK텔레콤이 지금 이번에 인수한 가격이 24,500원입니다. 그래서 24,500원을 넘어간다 이러면은 채권단 입장에서는 시장에다 파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좀 쏟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SK가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24,500원, 25,000원대가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두 종목 모두 6%대 수익으로 또 수익률도 똑같네요. 50% 계속 포트에서 좀 종목 가격 대응만 좀 조정을 해서 보유를 하실 예정입니다. 장재진 부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투탑 전략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이런 전략이나 종목들. 저서 따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3주 남았지 않습니까? 3주 네. 남았는데 좀 더 과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전에 마크로젠, 뭐 부강약품 그런 거 잘 하시던데 중소형 종목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하이닉스 좀 물어보겠는데 네. 하이닉스 사실 제 종목이죠. 제가 이제 뭐 잘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그 디램 가격도 지금 2GB 이제 디램 가격이 2달러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인수 모멘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제가 네. 보기엔 요걸로 해가지고 제 따라잡기 힘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진할 네. 것 같다는데요. 네. 제가 뭐 장대진 전문가가 지금 25%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3주 구간 남았는데 한 30% 차이 나거든요. 30% 넘게 차이 나는데 뭐 그 부분을 따라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참여하면서 한 3위 정도까지는 해보겠다. 이렇게 네. 첫 출연 때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좀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요거는 이제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차트를 네.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어렵고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지금 작년 10월달 차트입니다. 자, 네. 작년 9월, 10월에 이 바닥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다가 연초부터 이렇게 상승폭이 커졌죠. 그렇게 보면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작년 11월달 쪽에 LP닥 감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산이 나왔을 때도 디램 가격은 그때도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다가 디램 가격이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했냐면은 올 초입니다. 2월달. 이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이 바닥에서 상승 반전이 됐거든요. 네. 하이닉스 주가는 어땠습니까? 9월, 10월 달에 다 바닥치고 벌써 디램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 대비 50% 상승한 50%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P닥 감산이 10월 달에 있었죠. 네. 주가는 바닥은 8월,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은 더 내려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하이닉스 주가가 반도체 가격에 연동이 된다면. 네. 근데 지금 주가는 23,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LP닥 감산이 있고 그 뒤에 한 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반도체 가격이 틀림없이 수요는 일정하다 보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오더라. 이 네.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 주가도 반도체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저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번 가격에서 좀 주춤하다가 네. 뭐 SK 이번에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그 SK 인수한 가격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25,000원대가 좀 매물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내년 초반 정도 되면 하이닉스 3만 원 쪽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네. 네, 하이닉스 주가가 항상 뭐 반도체 가격과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더 빨리 간다. 반도체 사이클보다 좀 빨리. 하이닉스 주가가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선행한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